디스크 1200 400 아래에 돌아가고 있는 동영상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삼선짜장 얘기니까. 제 추나해법 영상 댓글에 이런 게 달렸더라고요. 야, 내가 5성급 호텔에 가서 5만원짜리 삼선짜장을 사 먹었는데 배가 하나도 안 불러. 맛도 그냥 그래. 근데 며칠 지나서 집 앞에서 6천원짜리 칼국수를 먹고 서비스로 나오는 공깃밥까지 말아먹고 났더니 맛도 좋고 너무 푸짐해서 배가 터질 것 같더라고. 삼선짜장은 비싸기만 해. 역시 칼국수가 최고야.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물론 정말로 저런 댓글이 달렸다는 건 아니고 제 눈에는 딱 저런 수준의 푸념글로 보이더라는 거죠. 와, 이 글을 전국에 있는 중식집 사장님들이 보시면 어이없지 않겠어요? 그분들은 삼선 간짜장 8,000원, 9,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대 내에서 최상의 제품을 내놓기 위해 연구를 거듭해 오셨는데 그분들이 보시면 허탈하겠죠. 게다가 그 5성급 호텔이라는 곳의 중국집 그 셰프가 내 후배야. 나한테 짜장 볶는 거 배우던 놈이거든. 이런 뭐. 아마 댓글 다신 분들은 큰 맘 먹고 평생 못 가본 5성급 호텔에 가셨을 테고 평생 못 먹어봤던 삼선짜장을 주문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부실해. 이게 5성급 호텔에 있는 식당의 문제인지 아니면 삼선짜장의 문제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5성급 호텔에 찾아가 본 것도 처음이고 삼선짜장을 먹어본 것도 처음이니까. 근데 삼선짜장을 못 먹어봤다고 하더라도 5성급 호텔에서 종종 식사해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겠죠? 저분의 문제가 뭘까요? 당연히 비싼 호텔에 간 거잖아요. 삼선짜장 문제가 아니겠죠. 거기가 무 한 조각을 구워 내놓고서 레디쉬 스테이크다 뭐 이러면서 5만원씩 받는 동네인 거를 모르시는 거죠. 거기는 서민들 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종종 가요. 그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곳이 아닌 건 아는데 정기적으로 쿠폰이 나와요. 저는 뭐 가보면 음식 맛이야 뭐 10,000원 안 바뀔 것 같은데 서비스 가치는 한 40,000원 쳐주면은 뭐 그냥 그런저런 가격이죠. 게다가 내 돈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쿠폰인데 뭘. 거기를 생돈 주고 간다고요? 부장가 보죠. 전에 가봤더니 싸이도 애를 데리고 밥 먹으러 다니고 있고 엄정화 씨도 어머니랑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있더만. 그런 동네를 가서 밥을 먹고서 삼선짜장 먹었더니 맛없고 비싸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의료 쪽 얘기로 돌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의료가 공공재에 가까워요. 아마 이게 3공화국 시절부터 정착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야, 니들 돈 잘 벌잖아. 일단 병원 차리고 1년만 있으면 그 병원 건물을 사잖아. 그러니까 돈벌이에 신경 쓰지 마. 영리병원? 의료 민영화? 웃기지 마. 얼마면 돼. 라고 말하는 그 돈벌레들한테 의료를 맡기진 않을게. 걔네들이 의료계에 기웃거리는 거 절대 못하게 막아줄 테니까 대신 니네도 시키는 대로 해. 니네 치료비를 100원이라도 깎아주면 할인을 통한 호객행위니까 잡아갈 거야. 뭐 90원까지는 할인도 용서해줄게. 기다리다가 배고픈 손님들을 위해서 빵이니 국수니 이런 거 제공한다고? 그렇게 호객행위를 하게? 안 돼. 그냥 믹스커피나 티백 녹차 뭐 이런 거는 허락해줄게. 광고? 말도 안 돼. 일반 환자가 니들이 하는 광고를 이해할 수 있어? 니들 정도 되는 애들이 사기로 광고를 만들면 전부 다 속을 거 아냐? 니네 절대 광고 금지야. 이런 식으로 세세한 제약을 뒀었어요.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사는 법적으로 돈을 너무 밝히면 안 된다 라는 규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 의사가 병원 차리면 그 다음에 그 건물을 통째로 사버리고 뭐 그 정도로 잘 버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적 규제가 좀 느슨해지긴 했어요. 야, 그래도 니들 한 달 수입이 남들 연봉이랑 맞먹잖아. 물론 옛날보다 못한 건 알지. 그러니까 광고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제약을 좀 풀어줄게. 그리고 영리병원은 안 되지만 의사가 주인이면 병원 운영할 때 마케팅 열심히 해서 돈 잘 벌 수 있게 노력하는 거 그런 거 허락해줄게. 이렇게 조금씩 영리 행위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돈을 좀 밝힐 수 있게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되게 의료계 사람들은 전문직 바보가 많아서 그 분야 외에는 무식하기가 쉬워요. 저 봐요. 요즘 세상이 아직도 컴맹이야.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어플이 5개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한 개는 아들내미가 엄마 몰래 접속하는 브롤스타즈 뭐 그래요. 유튜브를 그림판으로 만들어요. 다른 거 쓸 줄 모르니까. 의료인들은 되게 이렇게 자기 분야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부류가 많긴 한데 제가 좀 심하긴 해요. 하지만 개중에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마케팅 쪽의 머리가 같이 잘 발달한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요즘은 치과의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광고 대행사도 있대요. 똘똘하거든. 그 똘똘한 양반들이 그냥 아직도 열심히 성심껏 치료하다 보면 환자 하나하나 늘고 그렇게 열심히 운영하다 보면 뭐 이러고 있겠어요. 돈 버는 법을 알겠는데? 자, 일단 강남 한복판에 대형 빌딩 하나를 올려. 인테리어 핵심은 높은 천장. 1층 천장이 높으면 고객들은 당연히 비싼 곳이라고 암시를 받게 되니까 지갑을 여는데 저항감이 사라질 테고, 애초에 진료비가 넉넉지 않은 사람들은 문 열고 들어왔다가 알아서 돌아가게 돼 있어. 대표원장님은 진료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있지 말고 여기저기 방송 나와서 병원 이미지 메이킹에 힘쓰시고 다른 한의원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거다 라고 대놓고 홍보하면 열받아서 실체를 까발리는 한의사놈들이 나올 테니까 은근히 해야지. 그런 암시를 줄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어봐. 그리고 페이닥터들 한 사람당 무조건 7만원 이상 나오게 매뉴얼 준 거 있지? 꼭 숙지해. 손가락 삐었다고 오는 환자한테 그냥 침 놓고 5천원 내라 뭐 그러면 우리 병원 망하는 거다. 완전히 합법적으로 그 정도 돈이 나오게끔 매뉴얼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만 해. 추나 시간 줄여. 네 월급이 얼만데. 자동차 보험 환자가 한약을 안 들고 가면 너 월급에서 깐다. 그 환자 한 명 한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홍보비가 얼마인 줄 알아? 아, 정말로 저런 한병병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상상해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료업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는 공상을 좀 해본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전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하고 뭐 운영에 대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하여튼 의료 사업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 영양실조로 온 환자한테 닭 2마리 값을 처방전으로 내려서 접수실에서 봉투에 돈을 넣어주던 그런 의사가 있던 시대는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카이캐슬 현실판을 찍어야 의사를 만들 수 있을까 말까 한 시대인데 그렇게 의사를 만든 이유가 봉사하라고 했겠어요? 이쯤에서 그 진짜 댓글을 볼게요. 저거 1, 2분 해주는데 3만원임. 저 지금 목 디스크인데 강남 유명한 한방병원 가서 추나요법 받고 침 맞고 한약 일주일치 짓고 나왔는데 30만원 넘게 나옴. 약이 은라 비쌈. 며칠 침 맞으러 다니다가 효과 전혀 없어서 동네 정형외과로 감. 정형외과 물리치료, 레이저, 열치료, 약물치료 받으세요. 병원비 5천원, 약값 일주일치 5천원 정도입니다. 일주일 정도 받으니 통증도 사라지고 점차 나아집니다. 스트레칭하면 더 좋습니다. 이상 목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이젠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되겠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에 간 거잖아요. 동네 짜장면집에서 삼선짜장을 주문했으면 프리미엄급으로 찾아가도 10,000원이면 됐을 건데 말이죠. 제가 저 동네를 며칠 전에 갔거든요. 팬케이크 집인데 머리도 안 감아서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추리닝에 스랩바 끌고 BMW에서 내려서 팬케이크에 커피 한 잔 시켜 먹고 나가는 젊은 손님들로 꽉 차 있어요. 저도 팬케이크 먹고 5만원 좀 넘게 내고 나왔어요. 야, 뭔 놈의 풀빵이 이렇게 비싸다냐 라고 생각했지만 뭐 그 동네 어쩔 수 없죠. 아마 좀만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거기도 6, 7천원씩 하는 국밥집이 있을 텐데 이거 뭐 내 선택이었으니까. 이제 의료도 그냥 3차 산업의 일종이라서 식당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숙대 앞에 수제버거집을 열려면 주 고객층인 대학생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가격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메뉴판을 만드는 거잖아요. 강남 한복판에 커다란 한방병원을 세울 때에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일단 침치료 한 번에 7만원 정도는 낼 수 있을 거라는 계산부터 했고 30만원 정도야 뭐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분석했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 매뉴얼을 결정하는 거죠. 팬케이크만 먹어도 5만원이 나오는 동네인데 치료비가 그 정도 된다고 환자가 안 오겠어요? 그리고 강남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아니잖아요. 아마 그 안쪽에 있는 한의원 아무데나 들어갔으면 침 맞는데 의료보험 적용됐으니까 뭐 잘해야 10,000원쯤 나오겠죠. 근데 거기서 추나는 안 좋아 이러고 있으니 각각 자기 동네에서 삼선짜장을 볶고 있는 원장님들이 이런 글을 보면 갑갑하죠.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를 모르는 거야. 물론 지금 강남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의원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료 서비스업의 현실을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제 한의원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어느 젊은 환자분이 허리가 아프다고 오셨어요.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허리 통증으로 알아준다는 유명한 병원에 갔단 말이죠. 일단 그게 왜 유명한지도 모르죠 사실은. 거기서 허리 사진을 찍어봤더니 디스크 1200 400 디스크래요. 디스크 탈출인지 파열인지 수액이 흘렀는지 그런 건 자세히 얘기 안 해주는데 하여튼 디스크래. 아, 여기서 일단 무섭죠.
젊은 나이에 디스크라니. 디스크는 그냥 뼈 사이에 있는 고무 패킹 같이 생긴 걸 말하는 명사일 뿐이에요. 이건 병명이 아니에요. 솔직히 디스크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건 디스크라는 말만 들으면 왠지 큰 병 걸린 것 같잖아요. 일단 멘탈이 한번 흔들리고 상담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수술하면 1200인데 시술을 하면 400이고 그래도 젊은 나이니까 시술로 합시다. 야, 다행히 400밖에 안 되네. 갑자기 400만 원이 푼돈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조금 뜸을 들이더니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당장 예약 잡아라 라면서 쐐기를 박아요. 여기서 환자분이 좀 이상하셨대요. 아, 이건 그 페이닥터의 실수예요. 환자가 숨 쉴 틈도 없이 바로 예약 시간 잡아줬어야지. 그렇게 이성이 돌아올 만한 타이밍을 주면 어떡해. 매뉴얼 숙지가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예약을 미루고 제 한의원에 오셨어요. 왜 하필 일로 왔냐? 단골 한의원이니까 뭐 자기 몸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지식인에 물어볼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내 몸을 관찰해 본 적이 있는 단골병원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겠지. 오셔서 추나요법으로 디스크도 치료한다고 하던데 추나를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물으세요. 전 추나 필요 없어 보이니까 침이나 며칠 맞아보자고 했어요. 경과 보고 생각하자고. 그렇게 이틀간 6,300원짜리 침을 맞으셨고 1년간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른 데를 삐끗해서 오셨는데 허리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침 2번에 싹 나와서 활동 잘하고 있대요. 운동하다가 발목도 뼈고. 아, 역시 천안 아저씨 명이야 아주. 가 아니죠. 애초에 디스크 질환이 아니었거든. 제가 보기엔 그 병원이 오진이에요. 사실은 법적으로 오진도 아니에요. 그 의사가 뭐라고 했는데? 디스크 탈출? 디스크 파열? 아니거든. 그냥 디스크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흐린 거지. 진단을 정확히 알려준 게 아니니까 이건 오진이 아니죠. 그냥 신체 부위에 대한 해부학 용어를 말한 게 전부잖아요. 물론 제가 오진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침 맞으면서 경과를 보자고 한 거예요. 아마 이 근처에 있는 외과를 갔든 통증의학과를 갔든 신경외과를 갔든 다들 가벼운 치료만 했을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디스크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거든. 그냥 급성 염좌니까. 그렇다면 그 400만원짜리 시술을 받으라고 한 그 병원은 뭐냐? 그 호텔 중국집이죠. 메뉴판에는 15만원짜리 슈퍼 플러스 프리미엄 플래티늄 삼선짜장도 있었지만 저희 집은 5만원짜리 일반 삼선짜장도 맛있습니다 라고 멘트를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럼 5만원짜리가 싸 보이겠죠? 사실 우리 집 셰프는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5천원짜리 간짜장도 기가 막히지만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싸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참고가 될 만한 예시를 몇 개 더 알려드릴게요. 제 와이프는 서울 여자라서 시집 오기 전까지는 사당에서 근무를 했어요. 어느 날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찾는데 사당에는 감기 치료하는 내과가 없대요. 죄다 비타민 전문, 항산화가 어쩌고, 황제 예방주사 뭐 다 그렇대요. 그래서 택시 타고 한참 나가서 감기 치료하는 내과를 찾아서 거기를 다녀왔대요. 사실은 네이버 1페이지 안에 안 보인 거겠지만 뭐 일반인들 병원 검색하면 다들 뻔하잖아요. 또 예전 홍대 근처 치과 7개를 진료 거부로 고소한 사연이 뉴스에 나왔어요. 치통 때문에 이가 아파서 찾아갔는데 전부 다 우린 그런 거 치료 안 한다 그렇게 돌려보내서 열받은 거죠. 제가 알기에는 그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 그 당시에 홍대 주변 임대료가 지금 제 한의원 임대료의 14배예요. 그 동네 한의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도 손목 삐끗했다고 침 맞으러 환자가 오면 고민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환자를 받으면 자칫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또 제 한의원 환자분이 서울로 이사를 가셨어요. 압구정이라는데 발목에 침을 맞을 곳을 찾다 지쳤대요. 그래서 주말에 천안까지 오셔가지고 침을 맞았는데 제가 조언을 해드렸어요. 대로변에서 찾지 말고 그 안쪽에 가봐라. 그럼 분명히 발목 염좌에 침 놓는 한의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찾으셨대요. 또 제 한의원에 단골 환자분이 피부가 가렵다고 오셨어요. 급성이니까 주변 피부과에 가셔서 약 타서 바르시면 비용도 저렴하고 일단은 바로 좋아질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미 피부과부터 갔다가 퇴짜 맞고 오셨대요. 우리는 미용만 한다. 치료는 다른 데서 알아봐라. 그리고 비급여 상담료가 발생하니까 10,000원 내고 가시면 된다. 밖으로 나와서 둘러보니까 근처에 있는 모든 피부과라는 글씨 옆에는 미용에 관련된 단어가 다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어디 갈지 몰라서 단골 한의원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정도면 그 푸념하셨던 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답이 되겠죠. 그래도 이분은 다행히 그 한방병원의 상호를 명시하지 않아서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야 땡땡 한방병원 갔더니 라고 얘기를 시작하는 분들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놓고 밝히면 저보고 어쩌라고. 저보고 답변을 해주고 그 병원의 법무팀이랑 한번 싸워보라고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 벌금을 감당하고 영상 만들기에는 타산이 안 맞아요. 유튜브 수익이 생각보다 얼마 안 해요. 제가 지금보다 구독자가 100배쯤 늘어나면 그때는 저도 법률사무소랑 계약해서 더 과감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른다. 그렇지, 왔어. 400. 됐어. 잠깐만.